글로벌 리더십 그 5주차 우리 수업 내용입니다. 이 3주차에는 우리가 그 인물 이론 몇 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죠? 특성적 접근, 그리고 역량적 접근, 그리고 유형적 접근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반부터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하는가 내지는 지도력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초기에는 그 환경이나 내지는 그 추종자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냥 지도자가 지도력을 잘 발휘하면 조직이 잘 이끌어질 것이다. 뭐 이러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지도력 이론들 같은 경우에도 지도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이론들이 전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좀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도자 혼자만으로는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러한 이해를 새롭게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두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론이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그 상황적 접근 그리고 환경 그 적합 이론, 상황 적합 이론, 그리고 경로 목표 이론 이러한 이론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본 것은 뭐냐면 지도자도 지도자이지만 추종자들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리고 환경이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들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그러한 이론들입니다. 자, 그런데 5주차인 오늘 우리가 같이 보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조직 이론의 여러 가지 세부 이론들입니다. 예. 자, 이 조직 이론은 지도자와 더불어서 추종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러한 이론들이죠. 자, 그 이론 중에서 이 동영상에서는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자와 구성원의 교환하는 이론이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입니다. 1975년도에 3명의 학자가 그 원래 수직적 양자연합 접근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이 모태가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수직적 양자 A와 B 두 사람입니다. 양자 역학 아닙니다. 예, 수직적 두 사람의 연합하는 것에 대한 연구 내지는 이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와 추종자를 어떻게 본다? 수직적으로 본다. 그런데 이 수직적 관계가 그냥 상명하달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하여튼 연합했을 때 지도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 조직이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면요. 이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도자가 발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와 추종자, 수직적이죠. 지도자와 추종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요. 지도자가 말하고 추종자가 말을 하고 추종자가 응답을 하면 지도자가 응답을 하고 뭐 이러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도력은 그러니까 어때요?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어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문맥이 뭐 환경이 좋으냐, 환경이 나쁘냐, 내지는 회사의 그 뭐라고 할까요? 발전 가능성이 많냐, 내지는 활황이냐, 불황이냐, 내지는 선교 단체가 막 성장하고 있느냐, 선교 사역할 것이 맞느냐, 아니면 핍박 속에 있느냐, 이러한 상황보다는 지도자,
추종자의 이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키 컨셉입니다. 자, 지도자는 자신의 추종자들, 근데 이 추종자들을 집단의 추종자가 아니라 지도자가 한 명 한 명 한 명 추종자와 각각의 상호작용을 가지는데, 자, 이 작용을 통해 가지고 수직적 양자 연합이라고 하는 것. 연결. 그 원래 영어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vertical linkage인데요. 그러니까 vertical linkage 하면은 이거를 linkage, vertical 하면 수직적이라는 말이죠. horizontal, 수평적, vertical, 예. 자, 수직적이고 양자 연합이라고 하는 거를 그 linkage인데, 그거보다는 그냥 연결 그러면 어떨까 싶어요. 수직적 연결. 네, 내지는 수직적 연결고리,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좋을 텐데, 하여튼 이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대로 써야죠. 자, 지도자, 추종자, 지도자, 추종자, 이 각각의 수직적 양자 연합 중에는 양질의 것도 있고 그 안 좋은 연합도 있습니다. 예, 당연하겠죠. 여러분 주변의 조직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도자가 모든 추종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또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관계도 있고요. 또 서로의 일에 도움을 주는 관계도 있고요. 아니면 방해가 되는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학생 활동 안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그 청학생회, 학생회, 동아리, 예, 그 장과 구성원들의 관계가 과연 어떨까? 동아리장이 모든 구성원과 동일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총학생회장이 모든 임원들과 동일한 정도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아예 안 그럴 겁니다. 예, 인간 세상인데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더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고 덜 도움이 되는 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도자와 추종자의 이 수직적 연합이요. vertical linkage죠. 자, 여기에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양질의 연합을 내집단, 인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연합을 외집단, 아웃그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뭐 인간 세상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지도자와 가까운 추종자들이 있고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추종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집단을 그 조직을 좀 그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내 집단은요, 인그룹입니다. 예? 서로에게 양질의 도움을 주는 거죠. 유익을 주는 양질의 집단, 인그룹, 내 집단, 안내입니다. 속의 집단이라는 말이죠. 이 내 집단은 그러니까 나 너의 집단이 아니에요. 예, 속 집단, 인그룹입니다. 이 인그룹은 지도자로부터 당연히 더 많은 정보를 받겠죠. 예, 이거를 뭐 공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오다 가다 만나가지고 아니면 밥을 먹다가 커피를 마시다가 그냥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정보가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집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추종자의 말을 지도자가 참 무시하기 쉽지 않고요. 또 그 지도자의 말을 이 내 집단에 속해 있는 추종자가 무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서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확신이 있습니다. 내 집단의 추종자는 저 지도자가 잘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지도자는 추종자도 뭐 잘할 거야. 적어도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이런 식의 그 확신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도 가지고 있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집단의 추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신뢰가 되고요. 더 깊숙이 참여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그 지도자와 추종자가 소통이 더 가능해집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말을 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냥, 사랑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정말 나 사랑하는 거야. 아, 기분 좋아. 아, 힘이 되네. 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이 사랑해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래. 아유, 좀 말로만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해 그 말을 하면은 들은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유, 거짓말도 참 잘해. 날 잡아먹으려고 하여튼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저 거짓말을 침도 안 바르고 하네. 이런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정말로 친밀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양질의 집단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외집단은요, 이러한 내집단에 비해서 지도자랑 가깝지 않습니다. 그냥 가끔 보는 거예요. 뭐 회의할 때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화할 필요도 없고요. 카카오톡 올 필요도 없고요. 예, 그런 겁니다. 예, 저도 한때 누구한테 그 전화가 오면 드는 생각이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 왜 한 거지? 예, 그게 뭐 한 겁니까? 관계가 서먹서먹하다. 관계가 드문드문하다. 예, 자,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타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그 업무적으로만 아니면 그냥 기본적으로만 서로 연락을 한다. 뭐 이러는 것이죠. 예. 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그냥 하는 거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자, 양질의 지도자, 추종자 교환은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하면요. 직원이 내지는 추종자가 조직을 이탈하고 다른 조직으로 가는 그 이직이 적습니다. 조직의 이탈률이 적고요. 그리고 또 보다 긍정적인 성과의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지도자와 추종자가 그 내 집단인 경우에는 보다 빈번한 승진이 발생합니다. 예, 종종 발견되는 것이죠. 그리고 보다 바람직한 업무가 내 집단에게 할당되기도 합니다. 왜요?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속담. 팔이 안으로 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나은 직무 태도를 하게 되죠. 아, 저 지도자가 날 부려먹으려고 일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야, 지도자가 날 믿으니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겼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 집단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외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무적으로 해야 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집단 같은 경우에는 글쎄 내가 이것만 해가지고 될까? 이건 내가 뭐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도 가능한 것이죠. 예. 그리고요. 보다 빠른 그 기술에 대한 진보가 일어날 수 있고 업무 파악이 일어나고 업무를 보다 더 잘, 익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지도자와 추종자의 그 내집단적인 양질의 이 관계는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 추종자로 하여금 지도력을 갖추도록 돕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조직 이론은요, 지도자가 혼자 지도력을 발휘하고 추종자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되는 어떤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앞에 인물이론, 상황이론에서 없었거나 많이 결여되어 있거나 축소되었던 영역인데 조직이론에서 아직 이것에 대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자와 추종자가 같이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지도자가 온도잡 트레이닝으로 출연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LMX 이론은 과연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지도자는 첫째, 추종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양질의 교환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나 요 사람들만 데리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같이 나 일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도자는 모든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지도자와 양질의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요. 지도자가 해야 될 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모든 관계들이 내집단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차이, 나는 우리는 이렇게 달라, 여기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추종자들이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지도력을 존중하며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러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이 LMX 이론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도력이 어느 수준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 내지는 LMX 이론에서는 지도자의 지도력을 어떻게 하면은 좀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의 질적 수준이 어떠냐? 이거를 물어보면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추종자의 상호작용이 그냥 있을 뿐이다. 그러면 질적으로는 저하되는 거죠. 질적으로는 좀 아래쪽이죠. 그 말은 뭐예요? 아무래도 지도력이 우수하지 않다. 내지는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이 상호작용이 질적으로 높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지도력이 참 잘 구현되고 있구나. 내지는 지도력이 참 우수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력을 그러면 모든 지도자는 자기의 지도력을 향상시켜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흔히 이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에서는 세 개의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맨 초기 단계를, 맨 아래 단계, 초기 단계를 낯선 단계, 친밀 단계, 협동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밀, 미안합니다. 낯선, 친밀, 협동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낯선 단계에서는 그냥 규정 범위 안에서 정해진 절차 안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냥 내 할 목 했으면 됐어. 나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면 돼. 그게 바로 이기적 모습이죠. 자, 그 정도의 지도력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친밀 단계 같은 경우에는 폭넓은 상호작용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타적인 모습들이 더 있게 마련입니다. 협동 단계가 되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서로 도울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추종자인 나는 지도자를 돕는 게 의무야. 지도자인 나는 추종자를 돕는 것이 의무야. 이런 어떤 그 의무감, 상호 협력의 의무감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집단 자신의 이익, 지도자의 이익 내지는 자신의 이익 그리고 추종자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이익이 뭐냐 이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의 장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 조직 내에서 각각의 추종자들이
지도자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것, 아주 커다란 공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도력은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한 것, 아주 중요한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추종자의 관계를 지도력을 발휘하는 과정의 중심에 놓은 것. 예, 아주 중요한 거고, 이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의 아주 유일한, 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지도자나 추종자나 어떻게 하면 생산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소통을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론의 실천이 그 조직 내에 긍정적인 결과물 도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건 역시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결과물로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잘, 이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것, 이것 또한 장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단점으로는 뭐냐 하면, 뭐라 그럴까요? 내 집단, 외 집단이 있는 건 그냥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혹시라도 하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건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고선도 우리는 흔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외 집단의 사람들을 내 집단으로 끌어올 것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외 집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뭐 저 사람들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신경 안 쓰고 그냥 몇 사람 데리고서 나 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이 이론이 제시하고 권하는 내용인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 LMX 이론의 핵심이 뭐예요? 지도자 추종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서로가 주고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의 질이 좋고 질이 나쁘다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죠? 대략 말할 수는 있지만 이걸 딱 정확하게 찝어서 측정할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비교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 않지요. 그런 점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주차에서도 그 조직 이론의 3개 중에 첫 번째 거를 우리가 요 동영상에서 살펴보았는데, 지도자, 추종자, 교환 이론, Leader Member Exchange Theory는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상호작용, 그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이 지도력 이론 중에 유일한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딱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